이번 시간에는 커브 명령어를 사용하여 옵셋, 트림, 그리고 익스트루드, 돌출에 관한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원에 관한 명령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면화를 시켜가지고 이 도면을 이제 입체화 시키는 과정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건데, 도면을 라이노에서 100% 다 그리진 않습니다. 간단한 도면들 같은 경우는 라이노에서 물론 그리기도 하고, 또 오토캐드와 명령어가 상당 부분 많이 호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토캐드를 배우신 분들은 라이노를 금방 빠르게 습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2D 도면을 그릴 때는 라이노가 그닥 적합하진 않습니다. 캐드나 다른 2D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3차원으로 입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적당한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2D 편집 명령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기존에 그렸던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100% 순수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 라이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뭐 지운다던가 삭제를 한다던가 기타 여러가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이런 3D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부터 여기에서 100%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입체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라이노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3차원화까지 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노는 3D를 전문적으로 하는 툴이고 2D는 2D대로 캐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는 게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편집 명령어 중에서 옵셋이라는 명령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옵셋이라는 명령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옵셋은 이 커브라는 탭에 있어요. 10번째 아이콘에 있습니다. 영문판에는 옵셋 커브라고 되어 있고 한글판에는 커브 간격 띄우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일단 제가 라인으로 가서 선을 하나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선을 긋고 다시 커브 탭으로 가서 옵셋 커브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래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에 따라서 평행하게 복사를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평행 복사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간격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옵션에 보시면 distanc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distance를 눌러가지고 10 하고 엔터를 쳐주면 10만큼 이렇게 간격 복사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선이 생길 거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된 게 아니에요. 된 것이 아니고, 자, 이쪽으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위쪽으로 갈 건지 내가 마우스로 움직여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초로 그은 선은 이 선이고 내가 옵셋으로 평행 복사를 한 선은 이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 방향으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다시 옵셋 커브 누르고, 자, 이번에는 간격을 5만큼 5 하고 엔터 쳐준 다음에, 자, 클릭해서 아래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 위로 가면 이제 가운데 지점에 하나 선이 또 생기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옵셋으로 5만큼 간격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아래로 또 내리고 싶어요. 근데 얘를 선택하지 않고 잘못해서 실수로 이 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옵셋 커브로 요 놈을 선택하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내리면 현재 여기에는 두 개의 커브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클릭을 하는 순간, 자,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선이 같은 자리에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래 거를 선택할 것인지 위에 있는 커브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물론 겹쳐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구분은 잘 안 되어지죠. 자, 둘 중에 뭐 똑같은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셀렉션 메뉴가 뜰 때는 지금 선이 겹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지워 주셔야 됩니다. 커브는 절대 겹쳐 있으면 안 돼요. 작업을 할 때 겹치지 않게끔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라인으로,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도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으로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선택하고, 방금 전에 내가 옵셋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는데 나는 또 같은 명령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복해서 같은 명령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라이노나 캐드나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배운 상태에서 라이노를 배우면 초반에 이런 2D 드로잉적인 기능을 습득하는 데는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캐드를 모른다고 해서 뭐 굳이 라이노를 배우는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트림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자, 스탠다드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왼쪽에 있는 명령어는 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명령어는 스플릿이라는 명령어예요. 아이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쓰임새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이콘 모양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 커브 툴에 가도 두 번째 항목이 이렇게 똑같이 트림과 스플릿이라는 아이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명령어는 상당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탭을 다른 것들로 전환을 해도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탭을 이렇게 탭을 누를 때 여기에 있는 사이드바도 아이콘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명령어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라이노를 만들 때 개발자들이 이런 명령어들은 자주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자주 이렇게 노출되게끔 이제 놓아놓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자, 스탠다드에서 폴리라인으로 임의로 선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자, 방금 선을 그었는데 나는 또다시 선을 긋고 싶으면 자, 다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쳐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 지금 스페이스바를 제가 2번 누르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찍고 마우스로 찍고 자, 2번 눌렀어요. 한 번은 종료를 한 것이고 또 한 번 누른 것은 이전 명령어를 바로 실행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그릴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마지막에는 한 번만 눌렀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연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좀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선을 그렸으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 자, 트림, 자, 트림을 클릭을 하고 지금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선택되어진 선 위쪽으로는 다 자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엔터를 쳐주고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도 되고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그럼 잘립니다. 자, 지금 이쪽 부분들은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준선 요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엔터를 치고 다시 트림을 실행을 시켜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던가 드래그해서 잘라주시고 작업이 끝났으면은 엔터를 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커브로 도면을 한번 그려가지고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이나 트림은 가장 제가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일일이 눌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보자들에게 조금 기준을 맞춰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명령어 창에다가 명령어를 써서 하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아이콘으로 눌러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트림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옵션이 다들 있어요. 간격 띄우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옵션들이 있는데,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높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때 상황에 필요하게 되면은 이런 명령어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매뉴얼들만 쭉쭉 나열하는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이 좀 지루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명령어들만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예제나 어떤 도면들을 많이 모델링을 해보는 방향으로 강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노를 새로 실행을 해서 이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탑뷰 창을 전체 창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굳이 이런 다른 뷰들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탭을, 탑뷰 탭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까 보여줬던 이 형태의 이제 도면인데, 원의 반지름이 115입니다. 그래서 이 115짜리 원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서클로 가서 이 부분 기준점이니까 원점 0 누르고 엔터 친 다음에, 자, 여기 반지름인지 지름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레이디어스라고 되어 있는지 디아미터라고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지름 레이디어스라고 되어 있으면, 자, 115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115짜리 원이 지금 그려진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끝선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50이에요. 그러면은 라인으로, 자, 끝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선을 반듯하게 그릴 때는 쉬프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쉬프트 누르고 엔터 쳐서 빠져나온 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자, 커브 간격 비우기 옵셋으로 거리가 50이었으니까 거리를, 디스턴스를 50을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으로 여기 끝선에서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지금 정리해 버릴게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도 되지만,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림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그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은 감당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경우들도 있고, 보일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캐드에서 도면을 그릴 때는 정리를 해야 될 선들이 보이면 그때그때 바로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여기 윗부분의 원이,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이 37.5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총 길이는 75라는 얘기입니다. 75의 절반이 37.5니까, 그래서 옵셋으로, 자, 75만큼의 간격을, 자,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자,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다시 서클로 37.5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봅시다. 자,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얘는 지우고 얘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선택해서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지금 옵셋이 5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옵셋을 간격은 15만큼을 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3개의 원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Shift 누르고 쭉 그려도 되고, 아니면 간격이 15니까 마찬가지로 옵셋으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평행복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면은 다 그려진 상태예요. 트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트림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령어 자체는 쉽지만 도면을 내가 비교해 보면서 똑같이 잘 잘라내야 되는 많은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트림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막을 거예요. 여기만 막고 엔터 치고, 자, 이 가운데 날아갔죠. 그 다음에 다시 트림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엔터 치고, 자, 여기를 이렇게 날려요. 그 다음에 이 원 기준으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선택하고 엔터 치고 클릭하면, 자,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만 잘려 나가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점을 유념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익숙해질 거예요. 자, 다시 트림 실행하고 여기하고 여기 선택하고 엔터 치고, 자, 이 사이만 지금 잘려 나가는 거죠.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하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다가 여기까지만 잘려 나가는 거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 선택하고 엔터 치고, 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자,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는 도면을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는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여기 한 칸씩 건너떼서,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퍼스펙티브 창으로 가서 이제 입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솔리드라는 탭에 가시면 사이드바에 Extrude Close Planar Curv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Extrude라는 뜻은 돌출하다라는 뜻인데, 2D로 그려놓은 선을 입체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높이 값을 주는 명령어입니다. Extrude Planar Curve는. 자, 그래서 자, 지금 조건은 선들이 다 이렇게 빈틈없이 잘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전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자,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자, 높이가 올라옵니다. 자, 높이는 일단 60만 주겠습니다. 60의 높이만큼 돌출이 된 것이에요. 쉐이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올라온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옆으로 옮겨보면 내가 기존에 그렸던 커브 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선은 지우시면 안 돼요. 자, 보통 도면을 그리고 열심히 그려서 최종 결과물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끝났으니까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커브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따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튜토리얼을 따라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따라만 하고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는 내가 이런 형태로 결과물을 줬는데 클라이언트는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들의 모양을 조금, 이 원의 치수를 좀 바꿔달라거나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높이 값을 줘서 이제 결과물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수정을 염두에 두고 이전 했던 결과물들을 최대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셋과 트림, 그리고 라인, 서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로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